그랜드 캐니언 등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애리조나주가 한복의 아름다움을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전염병 학자들은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코로나에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맨해튼 뉴욕주 법원이 뉴욕시 교육예산 삭감 소송과 관련해 삭감된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던 도중 강도들이 들이닥쳐 금품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등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애리조나주가 한복의 아름다움을 정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애리조나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다고 재미차세대협의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뉴저지에 이어 한복의 날을 선포한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더글러스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가 서명한 선언문에는 한복이 2000년 넘게 계속된 한국의 전통문화, 사회,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또한 한복을 한국인의 전통의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듀시 주지사가 한복의 날인 10월 21일이 1996년 한국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애리조나주도 이날을 한복의 날로 선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애리조나주가 한복의 날을 기념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부터 한복의 날 제정운동을 시작한 재미차세대협의회와 애리조나주 한인사회의 협력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애리조나주 내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메사시는 지난 5월 주정부에 앞서 한복의 날을 시 차원에서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메사시에서 한복의 날이 제정되자 재미차세대협의회와 애리조나주 한인사회는 주정부 차원에서도 한복을 기념하도록 하자고 목표를 높였고 애리조나주 한인사회가 힘을 합쳐 주정부를 설득한 끝에 주지사의 선언문 서명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브라이언 전 재미차세대협의회 대표는 한복이 고유명사로 자리잡고 다른 나라가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한복의 날 법안 제정을 미국 전역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염병 학자들은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최소한 한 차례 이상 코로나에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센터는 미국인의 58%가 지난 2월까지 감염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매주 10만 명가량이 추가로 감염됐으며 증상이 없거나 감염되고도 진단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염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잘 쓰고 건강해서 면역체계가 잘 작동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일 의과대 세균학자 셀던 캠벨 교수는 코로나 감염자의 90%가 혈액에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염자의 10%가 감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캠벨 교수는 감염되고도 항체가 없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로는 체내의 항체가 감염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접종과 감염에 의한 항체를 구분하는 검사법도 있으나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일부 사람들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 요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 중입니다. 뉴욕 와일 코넬 병원 임산유전학자 스티브 립키는 감염 뒤 널리 확산시키면서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쉽게 감염되는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들의 유전적 특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면역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팬데믹 발생 이전에 장과 피부에 T세포가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잘 이겨낸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팬데믹 이전 특정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가진 사례도 있다고 미네소타 의과대학 스티브 제임슨 박사가 밝혔습니다. 그는 감염 여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체가 줄어들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감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에르 올리비에르 고린차스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늘 IMF가 세계경제 전망 수정 보고서를 내놓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린차스 수석은 현재 환경은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는 매우 협소한 경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작은 충격조차도 미국이 경기 침체로 기울도록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MF는 오늘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인 4월 전망에 비해 무려 1.4%포인트나 내린 것입니다. IMF는 또 경기 침체를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정의할 때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행정부가 낮은 실업률과 탄탄한 고용 지표를 토대로 경기 침체 상황은 아니라고 역설하지만 IMF는 사뭇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차스 수석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강력하고 실업률이 3.6%로 매우 낮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통화긴축 정책이 계속되면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노동시장도 점차 냉각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고린차스 수석은 별도 블로그 글에서는 이번 경제 전망은 4월 전망 이후 매우 어두워졌다며 세계가 조만간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장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고 글로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2분기와 연간 실적 전망치를 재조정했습니다. 월마트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2분기 조정 주당 순수익이 8~9%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조정 EPS는 11%에서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월마트는 올 2분기 조정 EPS 보합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하고 연간 EPS는 약 1%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월마트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찾는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발표는 종종 경제 전반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CNBC는 많은 소비자가 팬트리와 냉장고를 더 싸게 채우기 위해 월마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식료품을 제외한 다른 소비재는 구매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마트는 자사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매를 늘려나가면서 2분기 미국 내 동일 매장 매출이 연료를 제외하고 약 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4~5% 증가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이 같은 소비 패턴은 월마트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식료품은 TV나 의류보다는 마진율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마트 최고 경영자는 식료품과 연료에 대한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내구재를 정리하는 데는 진전을 보였지만 의류는 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월마트는 오는 8월 16일 2분기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 전망치가 조정됨에 따라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개시장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설이 있었지만 시장은 0.75%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요. 연준의 앞으로의 입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은행인 연준이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9.1%로 41년 내 최고를 기록하자 1%포인트의 금리 인상설이 급부상했지만 최근에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FOMC 이후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FOMC 이후 9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연준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연준이 당분간 매파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실제 파월 의장은 미국의 경기가 침체에 빠지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더 해롭다며 미국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이달 회의가 끝난 후 연준은 9월에 FOMC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회의에서 정책 위반자들은 금리를 또 0.75%포인트 더 올리거나 아니면 0.5%포인트 인상으로 인상폭을 소폭 하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제 데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유가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이 최근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정고점 대비 크게 하락했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훨씬 커졌고 소비자들도 더 높은 차입 비용을 느끼기 시작했다. 경기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연준의 과제는 훨씬 더 어려워졌다.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 가까이는 동성결혼을 보호하는 연방 입법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트가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8%가 동성혼의 권리가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연방 입법에 대한 찬성률은 민주당 지지층과 무소속에서 높았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3분의 1이 조금 넘는 36%만이 의회가 결혼평등을 연방법에 포함시키기 위해 투표해야 한다고 답했고, 절반 이상은 동성혼에 대한 의회의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피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더욱 뚜렷했습니다. 응답자의 75%는 의회가 피임법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인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87%, 무소속은 75%, 공화당 지지층은 62%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동성혼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과 피임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법안들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권을 보장해온 로데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동성혼과 피임 접근권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처리됐습니다. 연방 상원이 승인한 서머타임 연구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 상원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서머타임 연구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위원회인 에너지 상업위원회 위원장인 프랭크 펠런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서머타임 연구화가 긴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총기 폭력, 낙태권 등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가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의원들 사이에 서머타임 연구화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연방 상원이 서머타임 연구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할 당시에는 연방 하원에서도 곧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의원들의 지역구에 따라 찬반 의견이 갈리는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도심이나 관광이 활성화된 지역 의원의 경우 서머타임 연구화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반면 농촌 지역 의원의 반대 경향이 두드러진 것입니다. 서머타임 연구화 법안은 2023년 11월부터 기준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맨해튼 뉴욕주 법원이 뉴욕시 교육 예산 삭감 소송과 관련해 삭감된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7일 뉴욕시 학부모와 교사 등 4명의 원고는 뉴욕시 교육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 패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뉴욕시와 시교육국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을 상대로 맨해튼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시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삭감된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는 8월 4일 소송에 대한 심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당초 6월 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 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 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뱅크스 교육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세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속되는 학부모와 교사 유권자들의 압박에 시의회와 재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제안한 추가 예산 배정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시의원들은 더 많은 예산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던 도중 강도들이 들이닥쳐 금품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내일의 지도자 교회에서 예배 도중 강도 3명이 들이닥쳐 설교하던 목사 라모르 밀러 화이트헤드와 그의 아내에게서 100만 달러의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평소 화려한 의상과 장신구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예배 현장은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현장의 일부는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계 영상에 따르면 라모르 목사가 설교하던 도중에 1명 이상의 강도가 이를 방해하며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우리 신도들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두 손을 들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라모르 목사는 현장에는 나의 아내와 아이도 있었다며 내가 엎드리자 강도 중 1명은 8개월 전 아이의 얼굴에 총을 겨누고 다른 1명은 아내가 갖고 있던 보석을 모두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에게서도 더 가져갈 것이 없는지 찾기 위해 몸을 수색하며 주교 반지와 목걸이, 결혼 반지 등을 가져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1시 검은색 복장에 복면을 쓴 무장강도 3명이 교회 안에 들어와 라모르 목사에게 총을 들고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예배에는 20명에서 25명의 신도들이 참석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훔쳐간 금품은 100만 달러 상당이며 현장을 빠져나온 용의자들은 흰색 벤츠 차량을 타고 도망쳤다고 밝혔습니다. 라모르 목사는 어제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을 통해 용의자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정보에 대해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시내 카지노 설립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카지노 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에서 맨해튼 타임스퀘어와 허드슨 야드, 퀸즈 윌리지 포인트,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등이 카지노 설립 장소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뉴욕시를 포함한 주 남부 지역에서 최대 3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 중 최소 2개를 뉴욕시에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은 지난주 각 학군의 올가을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스타트 스트롱 학력 시험을 치르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뉴저지주는 팬데믹이 시작하던 2020년에는 이 시험을 각 학군이 독자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뉴저지 표준시험과 11학년 졸업시험 등이 있는데 학년을 시작하자마자 스타트 스트롱 학력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뉴욕시의회가 소음공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리안은 개인 오디오나 차량 오디오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에 대한 단속 벌금을 최대 5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소음공해 기준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 주택 내부 측정 소음 42dB로 이보다 크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외부에 스피커를 부착한 차량들도 단속 대상입니다. 첫 적발 시 100달러에서 225달러, 두 번째 적발 시 150달러에서 400달러, 세 번째 적발 시 200달러에서 575달러 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적발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추첨하는 메가밀리언 1등 당첨금이 8억 100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첨금 8억 1000만 달러는 메가밀리언 사상 3번째이며 미국 복권 역사상 4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메가밀리언 1등 당첨자는 지난 4월 15일 테네시주에서 2천만 달러 당첨자가 나온 것을 끝으로 3개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의 1등 당첨 확률은 3억 257만 분의 1이며 역대 최고 당첨금은 2018년 10월 23일 기록한 15억 3,700만 달러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도 흐리겠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